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우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신 바로 따끈따끈한 신차 KGM의 액티언과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잘생겼어. 조금 더 살펴볼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액티언의 부활, 어떻게 2024년에 우리 앞에 나왔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How I try to sleep, but you're deep in my mind. Got a hold of me. When I'm awake, I'm all blind. You and your magic, like infinite power. God knows I try to resist, but you're pulling me closer. Oh, I gotta stay away, but you won't leave. 2005년에 출시가 됐었던 역사 속의 차 아닌가요? 액티언 하면 상당히 그 충격적이었던, 그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그 비주얼로 나왔던 바로 그 액티언이 완전히 탈바꿈해서 달라진 모습으로 나온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액티언이란 이름으로 달고 나올지 몰랐었어요. 왜냐? 어딘가 모르게 조금 비슷하다라는 차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KGM의 이 효자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토레스의 인상이 좀 남아있다는 게 보입니다. 일단 헤드램프 보시면 이 눈매 모양도 토레스를 조금 떠올리게 하고요. 가운데 보시는 이런 그릴부를 안쪽에 보면 패턴이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직선형의 패턴인데 그냥 직선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태극기의 건곤 감리를 형상화해서 앞쪽에 이렇게 램프부가 자리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직선부에는 웰컴 라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딱 시동을 켜면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주는데요. 요거 실제로 보니까 밤에 보면 상당히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차를 닫고 내리고 락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웰컴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이 후드를 보시면 저는 이 보닛 부분에도 뭔가 이 각이 익숙한데? 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토레스에서도 보면 이 보닛 부분에 아주 오프로드적 성향을 지닌 손잡이 같은 부분들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지다, 오프로드를 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 액티언에도 이런 가니쉬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기존의 SUV와는 차별화된 좀 강인한 인상들이 드러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측면부로 왔을 때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확실히 C필러 부분에 딱 강조가 되면서 토레스를 떠올리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 차량은 원래 토레스 쿠페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던 차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액티언이라는 차 자체가 세계 최초 쿠페형 SUV였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흔히 BMW의 뭐 X6 같은 차량 보면서 SAC다, 그러니까 쿠페 형태의 SUV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 액티언에서 가장 먼저 시도됐었던 디자인 포인트라는 거죠. SUV는 SUV인데 이 위쪽 루프 쪽이 훨씬 더 날렵하게 디자인되면서 이 뒤쪽까지 쑥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으로 쿠페 스타일의 좀 더 맵시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SUV 느낌의 둔탁한 그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측면에 스포일러가 되게 위쪽에 크게 달려 있잖아요. 쿠페 형태의 이 미끄러운 느낌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측면부만 봤을 때는 토레스 쿠페라는 말을 들어도 그다지 이상할 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래쪽까지 이렇게 가니쉬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서요, 차량이 역시 두텁고 강인한 느낌 더해주고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오이 타이어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아니더라고요. 기본으로 구매를 해도 이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어서 나옵니다. 이건 진짜 대박인데요? 자, 요렇게 후면부로 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액티언의 가장 예쁜 모습이 이 후면부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측후면부거든요.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딱 넘어올 때 부피감 보이세요? 앞쪽으로 이렇게 탁 튀어나와져 있는데요. 요 맵시가 루프라인은 아주 급격한 각을 이루면서 싹 경사도를 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물로 보면 실제로 레인지로버 느낌 좀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이 테일램프부가 쭉 길게 일어난 부분 위쪽에 액티언이라고 차명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폭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넓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차를 더 세련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입체적인 각을 드러내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을 때 아주 강인한 디퓨저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될게요. 겉모습은 굉장히 새로운 차지만 뼈대나 엔진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기존의 토레스와 플랫폼부터 엔진까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겉모습이 좀 많이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속을 보고 제가 한 번 더 놀랐거든요. 일단 스티어링 휠에 KGM 보이세요? 제가 정말 몇 번 리뷰를 할 때마다 그 엠블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KGM이라는 이 차명만 스티어링 휠에 좀 간단하게 나와서 딱 앉았을 때 좀 새로운 차다. 이런 생각 훨씬 전보다 많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 외에 디테일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널찍한 디스플레이가 일단 딱 눈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동 버튼 눌러서 딱 켜시면 커다란 12.3인치의 계기판과 이 디스플레이, 중앙부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무적인 것은요. 제가 요걸 한번 조작을 이렇게 누르면서 해봤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화면도 분할되어서 공조 같은 것들 작동하실 때는 바로 우측 화면을 통해서 작동을 바로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통풍부터 열선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조작을 쉽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쪽에 딱 보실 때 디스플레이 뒤쪽으로 공조부가 일자로 쭉 드러나 있고 바깥쪽에 입체적으로 쭉 앞에 빠져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드 가니쉬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감 처리 뭐 나쁘지 않죠. 뭐 튀어나오거나 그런 부분 없고요. 가운데 있는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는 약간 기존의 토레스를 좀 떠오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아래쪽을 보면 또 완전히 새롭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 드러나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C타입 포트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수납 공간이 널찍하게 나와 있는데요. 뭐 슈즈, 드라이빙 슈즈 같은 것들 꽤 올려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컵홀더 이렇게 2개 나와 있고 플로팅 타입으로 살짝 떠 있는 형태인 거 볼 수 있습니다. 변속기가 이렇게 토글 형태로 움직이는 변속기인데 이 레버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바깥쪽에 있는 가장 마무리 소재가 크리스탈 형태거든요. 이거 굉장히 예쁘고 좀 산뜻한 느낌 듭니다. 이 가운데 있는 센터 암레스트 열어보시면 깊이가 꽤 깊습니다. 팔꿈치에 한 4분의 3 정도 들어가는 부분 알 수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세로로 꽂으실 수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눈에 보이는 물리 버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시원시원하고 좀 최신차의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을 봤을 때 좌우에 이렇게 스포크 라인에 걸려있는 버튼분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우측에서 크루즈 컨트롤 조절할 수 있고 좌측에서 이렇게 볼륨 조절이라던가 아니면 핸들 열선 이런 것들 또 버튼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홀드 버튼이 스티어링 휠 우측 하단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즐겨찾기 버튼이에요. 이렇게 딱 누르면 공조 부분은 아무래도 많이 작동을 하시니까 즐겨찾기를 지금 해놓은 상태여서 딱 눌렀을 때 지금 바로 공조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기능들을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D컷의 스티어링 휠이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느낌 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 경운기부가 여전히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또 이 KGM의 그 쌍남자적인 성향을 또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앉았을 때 시트 같은 경우는요. 좀 보시면 투톤으로 지금 블랙과 레드가 조화를 매치하고 있는 그런 실내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웨이드 소재들이 좀 곳곳에 많이 쓰였습니다. 헤드레스트 부분도 그렇고요. 어깨 쪽, 등받이 위쪽도 그렇고요. 시트는 천연 가죽 소재예요. 이번에 진짜 이 KGM 액티언이 약간 해자로운 게 이거 기본형에도 천연 가죽이 들어가요. 옵션이 아닙니다. 그냥 기본으로도 이런 좋은 가죽 소재를
딱 앉았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거. 운전할 때도 상당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옵션이 실내에서 한번 선택된 투톤이다 보니까요. 안전벨트까지도 컬러감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약간 스포티한 차를 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1.5 터보 엔진을 가진 차량이니까 엄청난 퍼포먼스 차량은 사실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감성은 개인적으로 좋긴 하네요. 딱 전면에서 봤을 때 무드램프 부도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쭉 드러나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도어부 쪽에도 건곤감리 형태로 무드램프 드러나는데 요거는 토레스에서 조금 봤던 그런 디테일이기도 하죠. 2열의 공간감이 어떤지도 한번 볼까요? 액티언의 2열에도 한번 이렇게 탑승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액티언의 사이즈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레스랑 비슷한 느낌에서 쿠페 형태가 됐고 외관이 좀 바뀌었잖아요. 크기로 따지면 토레스보다 약간 더 커졌습니다. 전장은 토레스보다 약간 크면서 중형 SUV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렌토 이런 모델보다는 살짝 짧기는 해요. 그렇지만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또 사이즈가 좀 더 깁니다. 그런데 휠베이스 길이는 토레스랑 똑같습니다. 플랫폼도 동일하기 때문에 토레스랑 같은 실내 공간이 얼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장이 좀 길어진 그 느낌이 실내에서 완전히 완벽하게 와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운전석에 앉았을 때보다 2열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더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 차량을 앉았을 때 제가 좀 걱정했던 게 헤드룸 공간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쿠페 형태 SUV입니다. 디자인과 멋을 살렸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쿠페형 SUV라는 게 무색할 만큼 주먹이 2개 이상 훨씬 들어가는 부분 볼 수 있고요. 키가 크신 분들도 헤드룸 공간이 답답하다고 느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간을 잘 뽑아줘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레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제 몸에 맞게 시트를 앞으로 좀 살짝 빼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주먹이 상당히 많이 남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살짝 뒤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비좁거나 답답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열에 충분히 승객을 태우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2열의 시트 리클라이닝 어느 정도 되냐? 자, 지금 요 정도 상태가 기본이거든요. 기본으로 해놨을 때 살짝 이미 좀 기울어져 있는 형태인데 엄청나게 많이 뒤로 내려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레버를 당기셔서 한 번 정도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과격하게 크진 않습니다. 경쟁사들 투싼 스포티지 같은 경우 이 리클라이닝 각도를 굉장히 많이 실현해 놓는 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아쉬운 영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딱 앉았을 때요, 아주 많이 위로 이렇게 딱 서 있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정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딱 이렇게 빼셨을 때 콘솔부에는 간단하게 컵홀더 2개만 딱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 뒤쪽에 보시면 옷걸이 형태여서요, 이런 부분도 활용도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뒤쪽에 백포켓도 좀 더 고급지게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체급에서 그다지 기대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2열에 이렇게 선블레이드가 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이런 선블라인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그래도 2열에 신경 쓴 고급차라는 느낌이 살짝 또 드는 지점들이 있죠. 과연 트렁크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올지도 살펴볼까요? 자, 요렇게 뒤에 트렁크 공간 열려고 보니까 KGM 레터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처음에 KG 모빌리티로 나왔을 때 제가 이게 막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KGM으로 줄여지고 나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버튼 눌러주시면 트렁크가 이렇게 전동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본 트림을 선택하시면 전동식은 아니에요. 전동식으로 가시려면 트림을 한 단계 높여서 상위 트림으로 좀 가셔야지 요거까지 적용이 됩니다. 사실 이거는 넣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훨씬 편합니다. 일단 딱 트렁크 열었을 때 보니까 야, 공간이 상당히 광활합니다. 굉장히 널찍하게 뻗어져 있고요. 빳빳한 패널 딱 올렸을 때 하부 쪽에도 보시면 공간 꽤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요, 요렇게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누르고
불을 끄고 킬 수가 있어요. 차박하실 때 좀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안에서 차박을 하다가 트렁크 도어를 오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건데 제가 살짝 실제 차박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만약에 문을 닫고 싶다 이러면 막 굳이 손 뻗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하나 딱 누르시잖아요. 당기잖아요. 그러면 안녕. 우와. 자, 헬로 여러분 반가워요. 제가 방금 전에 이 버튼을 통해서 트렁크를 개폐를 한 거거든요. 내부에 있을 때도 굳이 막 손 뻗어가지고 막 차문 바깥에서 열어달라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안에서 버튼 하나로 차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니까 이거 무지하게 편합니다. 이런 거 넣어준 거 확실히 아웃도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라라는 이 KGM의 그 아웃도어 성향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뒤쪽에 딱 보셨을 때 요 밑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레버 형태라도 하나 나와서 시트 2열을 바로 폴딩 시켜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안 돼서 제가 2열 시트를 직접 이렇게 레버를 당기셔서 또 내려 볼게요. 쪼르르릉덩. 이렇게 내렸을 때 뒤쪽 꽤 깔끔하게 이렇게 평탄화 느낌으로다가 체결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뭐 완전 평탄화까지는 아니지만 얼추 평탄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시면 차박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키가 아주 크신 성인분들도 이 안에 충분히 들어가셔서 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완전히 광활해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쿠페 형태여서 사실 이 전고 부분, 천장 부분의 높이가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트렁크를 완전히 전체 폴딩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공간이 확보되는 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긴 하네요. 자, 신형 KGM 액티언 모델을 이제 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변속 레버로 딱 바꾸고 주행을 하니까 뭔가 일단 그 신차를 타는 그 느낌적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이 초반에 주행할 때 이 느낌적 느낌! 방지턱을 넘었고요.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엔진이며 뼈대, 플랫폼이며 토레스랑 공유를 하고 있는 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KGM의 차종 라인업 안에서는 토레스랑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팀킬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액티언이 좀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토레스랑 뭔 차이가 있는데?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볼 수는 있죠. 실제로 승차감에서 차이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지금 초반에 주행하는 느낌에서는 격렬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딱 주행을 하면서 초반에 직진하는 이 완전 저속 상태에서 움직이는 힘과 차량의 앞으로 딱 끌어져 나가는 이 동력은 상당히 토레스와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실 완전히 똑같은 차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진짜 뭐 껍데기만 바꿨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모든 차종들이 신차가 나오면서 그 차에 맞는 크기와 무게에 맞는 튜닝들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좀 더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차를 지금 사전 예약을 거셨어요. 사전 예약자가 거의 5만 명이 넘었다는 이런 경이적인 숫자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본계약으로 얼마나 갔느냐가 제일 중요한 수치잖아요. 그게 10,000명이 넘더라고요. 대략 13,000명 이상의 분들이 실제 본계약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결정 내리신 상황이라서 이번 KGM 액티언은 토레스의 뒤를 잇는 효자 모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그 토레스와 비교를 해봐도 이게 신차잖아요. 지금 더 좋아졌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가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KGM이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옵션질 안 하는 거. 가격표를 딱 봤더니 가격표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선택 옵션으로 막 추가해야 되는 게 그닥 많지 않은 그런 깔끔하고 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바깥에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미쉐린 타이어가 기본으로 껴들어가. 20인치 타이어가 그러니까 기본이야. 시트 이거 뭐 다 천연 가죽 시트 들어가.
전반적인 측면에서 크게 더 할 게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 그렇게 해서 가격은 3천만 원대고요. 가장 아래 트림과 상위 트림 S7과 S9을 비교했을 때 25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254만 원 차이 안에 후측방 쪽에 안전사양들 다 넣을 수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이거 은근히 중요한데 이거 들어가고요. 3D로 봐주는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거 다 따지고 보면은 되게 괜찮은 가격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 풀옵션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토레스보다 이 길이도 길어져서 본세도 나오고 디자인은 쿠페 형태라서 더 멋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가격은 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봤자 근데 토레스랑 똑같은 차 아니냐. 감성이 다릅니다. 감성적 측면에서 실내 디자인의 레이아웃부터가 일단 좀 다르고, 이 스티어링 휠을 잡았을 때 KGM이 계속 걸리는 거, 막 이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차량을 주행할 때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이 마인드셋이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차는 KGM의 가장 신차가 맞잖아요. 근데 가격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한동안 액티언이 계속 회자될 만한 매력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 쌍용의 이 순정 내비를 되게 쾌적하다고 느꼈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센터 디스플레이 안쪽에 UX나 UI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내비 자체의 정확도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실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차를 이동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순정 내비가 괜찮았으니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별로였으면 우리는 핸드폰을 연결시켜서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되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이 차량은 제가 시도를 해봤지만 무선 카플레이가 되진 않습니다. 선을 꽂아서 연결을 시켜주셔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을 연동시킬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좀 불편한 지점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리고 여러 명의 운전자가 교대해서 한 가족들이 차를 번갈아서 탈 수도 있잖아요. 도어부를 봤더니 메모리 시트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완전 뭐 작은 차도 아니고 적당히 여유 공간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그만큼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종은 또 아니긴 합니다. 가장 상위 차종에서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리뷰어로서 썬루프가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썬루프가 있어야 되는 차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KGM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SUV를 전문으로 지금 만드는 회사인 이미지도 있고요. 강인하고 터프하면서 아웃도어로 바깥에 캠핑 나갈 때 가져다니기 너무 좋은 차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썬루프가 있었으면 차박하면서 이 차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썬루프는 들어가지 않은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추가하셔도 요거는 달 수가 없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썬루프 들어가면 그게 뭐 연비에도 좀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쉬울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아예 선택 못하는 건 좀 다르긴 하니까요. 자, 요렇게 정지해 있다가 가속을 하면서 딱 출발할 때 사실 약간의 굼뜬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레스를 제가 탔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을 사실 받았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비슷합니다. 뭔가 약간 가속을 딱 실현해줄 때 살짝 펌핑이 일어나는 그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살짝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지날 때 보니까요, 하체가 꽤 단단한 편인데 이 철은 상당히 부드럽게 걸러줍니다. 이 정도면, 자, 다시 한번 여기 방지턱을 넘을 때도 약간 우둘투둘하게 받는 부분은 있지만,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이 요철을 받아주는 거,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세련되게 걸러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바깥의 소음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닌데요, 오히려 차량을 세게 엑셀링을 가했을 때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저속 구간에서 갑자기 엑셀링을 가해서 속도를 확 올리려고 할 때 RPM은 크게 솟구치지 않는데 소리 자체는 갑자기 사운드가 좀 과부하 걸린 듯한 사운드가 살짝 있다라는 거. 이거 토레스에서도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토레스도 그렇고 이 1.5 터보 엔진만의 나름의 매력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순간적인 토크의 힘 자체는 다른 차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준수하다라고 느껴져요. 배기량 대비했을 때 그 순간적인 가속 감각, 그 토크의 힘 자체의 출력은 액티언이 더 우세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차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한다는 아니에요. 일단 변속기도 6단 아이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다단화된 변속으로 확실하게 바로바로 차를 움직여주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진하면서 만들어내는 힘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행하시면서 그래도 꽤 터프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 감성이 굳이 따지자면 오프로드형 SUV의 느낌이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토레스 탈 때도 느꼈던 거고요. 사실 쌍용, 이 KGM의 거의 전 라인업을 타면 비슷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비슷하게 터프한 느낌이 있어. 자, 그러면 실제로 좀 가속을 화끈하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느낌이 있지? 일단은 완전히 중저속 상황에서 엑셀을 확 밟았고요. 역시 살짝 굼뜬 느낌이 있긴 하지만 RPM이 많이 올라가는데? 100km/h까지 꽤 잘 나가고요. 조금 더 세게 밟아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전에 토레스를 타면서 고속에서 살짝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요. 액티어는 고속 상황을 진입해서 쭉 달릴 때 토레스보다 한 차원 더 나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차가 좀 덜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덜 갸우뚱하는 느낌? 시원하게 잘 나가는데요? RPM은 가속을 많이 하셨을 때 3,000에서 5,000 사이에 머무는 경향을 좀 보이네요. 근데 중속 이상에서 한번 딱 RPM을 솟구친 이후로는 계속 낮은 회전수에서 차량을 움직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다가서다가 살짝 브레이킹을 놓으실 때 보면 브레이킹의 감각은 예민한 타입은 전혀 아닙니다. 이 토레스와 마찬가지인데요. 브레이킹을 딱 했을 때 바로 차가 딱 서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멈춰서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운전자가 느끼기에 한 템포 느리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로딩 타임이 조금 있는 거여서 과격하게 차가 멈춰서고 예민하고 그래서 승차감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요거가 아니라 좀 부드럽고 젠틀하고 묵직하게 브레이킹을 해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적응이 되기 전에는 뭐야 살짝 브레이킹이 좀 이거 밀리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 받으시다가 적응이 되고 나면 내가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동거리를 조절하면서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젠틀한 브레이킹 감각이라고 느끼실 법합니다. 타보니까 이게 좀 죄송하긴 한데 토레스 차주분들 좀 화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개인적으로는 토레스보다 액티언이 훨씬 좋은데요? 디자인상으로 어쨌든 외관에서 쿠페 형태의 아이덴티티, 액티언이 세계 최초 쿠페형 SUV였던 그 역사적 지점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좀 디자인적으로 훌륭한 SUV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일단 좋고요. 내가 차를 사는데 별로 부담이 없잖아. 옵션질 막 하면서 하나하나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서도 거의 풀옵션을 했을 때 3천만 원대 살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하면 든든합니다. 만족스럽고요. 이 실내에 스티어링 휠 이런 KGM 레터링 최초로 이렇게 자리한 거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토레스가 완전히 남성향 느낌이 강했다면 액티어는 여성 오너분들도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는 호불호가 더 적은 차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토레스보다 더 젠틀해진 느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KGM 라인업 내부에서는 액티언이 토레스보다는 좀 더 도심형에 입각한 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타보시면 더 감각이 세련됐다는 걸 느끼시기 때문에 저는 토레스보다는 액티언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토레스 미안해. 오늘 이렇게 액티언 타러 나오면서 오늘 평택에 있는 쌍용 KGM 공장에까지 한번 들러봤거든요. 근데 막 정말 다들 되게 분주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분위기나 환경이 굉장히 깔끔하기도 했고요. KGM이 되면서 쌍용이 완전히 황골탈퇴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게 눈에 좀 보였어요. 그래서 자동차 크리에이터로서도 사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 기대치에 계속 부응하면서 KGM이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엄한 루트 타지 않고 정말 딱 소비자가 바라는 KGM의 그 강인함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던 그 친숙한 차종들을 뭔가 레트로 형식으로 이렇게 부활시켜주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제 바람이 하나가 있다면 시트 색상 컬러가 조금 더 산뜻한 느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 지금 인테리어 컬러는 여러분이 3가지 중에 하나로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옵션이 있거나 새로운 색상 컬러 조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약간은 더 KG 모빌리티가 아재 느낌이 아니라 좀 더 영한 느낌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무쏘가 저는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무쏘 같은 차가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쩌면 조금만 지나면 체어맨 같은 세단이 부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KGM은 계속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액티언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승해보시면 토레스보다도 더 괜찮네? 라고 좀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KGM의 액티언은 제가 또 오늘 시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상에서도 좀 같이 타면서 적극적으로 실제 사용감이 어떤지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차를 짧게 타보지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차박사랑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